우리가 필드에 가게 되면 이렇게 고른 환경이랑 만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 번은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 뭐 트러블 라이, 뭐 발이 높고 발이 낮고 뭐 이런 트러블 라이에서는 어떻게 스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뭐 한 클럽 크게 잡고 4분의 3 스윙 정도로 볼 컨택에 집중을 해서 스윙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우리 필드 나왔을 때도 보면 그냥 뭐 좋은 평지에서 스윙하시는 거나 트러블 라이에서 스윙하시는 거나 똑같으셨어요. 네, 그냥 클럽만 좀 더 큰 클럽 갖고 왔을 뿐이지 컨택이 다 좋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트러블 라이 상황에서는 왜 클럽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왜 이런 셋업이 필요하고, 왜 이런 조합들로 스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조금 이제 이 영상이 또 올라간 후에도 혼자 영상을 보시면서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트러블 라이라면 그냥 뭐 공이 발보다 높은 훅 라이, 공이 발보다 낮은 뭐 슬라이스 라이, 그 다음에 어필, 뭐 다운힐, 뭐 왼발이 높고 오른발이 낮고 이런 거죠. 자, 공이 발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훅이 난다라고 하죠. 이 라이각의 변형 때문에 그렇다고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퍼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클럽은 이 토우 쪽 앞쪽 있죠, 헤드 앞쪽이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훅. 뒤쪽이 들리게 되면 슬라이스. 공이 발보다 높을 때는 땅이 당연히 이렇게 솟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라이각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훅이 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이 발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면이 밑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클럽의 라이각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오조준을 하고 어느 정도 휠 것이다 우리가 예측을 하고 뭐 풀스윙을 못하니까 클럽을 하나 더 큰 걸 잡고 스윙을 하면 이제 그런 것만 지켜줘도 큰 미스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왼발이 높고 오른발이 높고 이런 경사지와 이런 경사지에서는 솔직히 약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 난 트러블 라이에서는 한 클럽 크게 잡으라고 쳤는데 오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턱없이 짧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는 이 클럽의 라이각보다도요 로프트각 변형을 이해하셔야 돼요. 로프트각. 자, 이게 7번 아이언 지금 뭐 35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자, 이렇게 발이 이렇게 왼발이 높은 곳으로 가게 되면 이 클럽 로프트는 어떻게 될까요? 눕혀지죠. 이 경사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돼요? 7번이 8번, 9번 피칭 엣지 가야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오른발이 높아요. 이렇게 쏟아지는 레이막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로프트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 경사지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로프트는 6번, 5번, 4번의 로프트까지 변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7번 아이언으로 140m를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라이를 만났어요. 네, 왼발 쪽으로 낮게 쏟아지는 라이. 몇 미터가 갈까요? 더 멀리 가요. 훨씬 더 멀리 가죠. 첫째로 공이 안 뜹니다. 왜 안 뜰까요? 이게 이쪽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스윙이 자연적으로 밑으로 흘러가죠. 당연히 스윙 궤도도 낮아지고 로프트도 어떻게 돼요? 세워져 있고, 정상적인 탄도, 이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탄도가 낮아지면 그린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런도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 7번으로 140m를 치는 사람인데 이제는 왼발 오른발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얘는 몇 미터를 갈까요? 그 경사도에 따라서 얘는 뭐 120을 갈 수도 있고 110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얘를 한 클럽 크게 잡아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또 게다가 스윙 궤도조차도 아래에서 위로 약간은 퍼올려지는 궤도가 나오기 때문에 탄도가 상당히 높이 떠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럽 선택에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제 왼발 오르막, 왼발 내리막 샷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풀스윙이라 하셔서는 안 되고요, 공을 띄우려고 해서도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오른발이 높은 나이에서는 절대적으로 공을 띄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뒤집어지면서 무조건 탑핑해요. 이런 나이에서는 그냥 이 지면 상태 그대로 스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도 중요한 게 어드레스예요. 어드레스. 절대 이 지면에 역행이 되는 어드레스를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런 나이인데 여기서 똑바로 이렇게 섰다. 이렇게 되면 클럽은 무조건 지면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럼 공 더 멀리 안 가요.
이런 라인이면 이런 라인에 맞게끔 이렇게 기울어진 새들, 항상 어깨 라인이 이 지면과 똑같아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반대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경사도에 따른 클럽 선택을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그런 라인에 가셨을 때는 제가 필드에서 보니까 클럽을 꼭 한 자루만 들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캐디분이 보통 거기서 몇 미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서 한 자루만 들고 가셔갖고 스윙 하시는데, 그럴 게 아니라 앞뒤 클럽, 캐디분이 불러주신 거리가 7번 아이언의 거리다 라고 생각이 드셨어도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뭐 트러블 라이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걸 감안해서 6번과 8번 항상 한 클럽 작은 거, 한 클럽 큰 거, 이렇게 세 자루 정도는 항시 들고 다니시는 버릇을 들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왼발이 낮은 상황이다. 140m가 남았어요. 140m 평소에 뭘로 치시죠? 한 7번으로 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140을. 자, 그러면 이제 왼발이 낮아요. 네, 왼발이 낮아요. 이렇게 됐다. 네네네. 오른발이 높고 왼발이 낮은 내리막이요. 이렇게 쏟아지는 라이에요. 자, 어떤 걸로 치셔야 될까요, 이제? 그러면은 9번? 8번이나 경사에 따라서 9번까지도 가능하고요. 자, 반대로 이번에 왼발이 높습니다. 또 140m가 남았어요. 자, 140m인데 7번 아이언 거리입니다. 네, 이렇게 오르막이에요. 왼발이 높은 오르막. 자, 그러면 이제 뭘로 쳐야 될까요, 그때는? 6번? 네, 6번 내지 5번. 네, 탄도가 높아지고 비거리 손실에 의한 걸 커버해 줄 수 있으려면 한 클럽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왼발이 낮으면 한 클럽 작게, 왼발이 높으면 크게. 한 클럽 크게. 하지만 그 경사도에 따라서는 두 클럽 내지 세 클럽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다. 요것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 경험치는 솔직히 현장에서 내가 이 정도의 경사면은 몇 클럽을 더 봐야 되는구나, 이런 거는 내 경험치에 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그에 맞는 클럽을 잡으신 그런 센스가 필요한 것이고요. 뭐 누가 여기서는 한 클럽 더 잡아도 돼, 두 클럽 더 잡아도 된다고 해서 맞진 않아요. 네, 본인의 그런 경험치가 조금 필요한 겁니다. 대신에 이런 데이터를, 이런 기준을 기반으로 맞춰서 스윙을 하시다 보면 큰 미스는 없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하고 라운딩을 하다 보니까 필드 레슨을 갔을 때도 그렇고요, 뭐 일반 분들하고 라운딩 했을 때도 그렇고, 캐디 분들이 여기서는 몇 미터입니다 라고 불러주고, 아까도 말씀드린 클럽 하나만 들고 딱 쳤는데 오른발이 높은 이런 내리막 라이여 가지고 한 클럽이 더 크게 갔는데도 캐디 탓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130m라며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있고, 거리 똑바로 안 불러줘 막 이러고. 그거는 뭐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본인 탓이에요. 본인이 이것을 이해 못하고 치셨기 때문에. 그래놓고 그 다음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캐디가 불러주는 거리는 믿음이 안 가죠. 거기서부터 내 멘탈은 흔들리는 겁니다. 게다가 딱 갔을 때 아까 내가 7번으로 쳤는데 분명 130이라는데 오버가 됐어. 그러면 나 이번 짧게 쳐야지. 그리고 8번 오늘 내가 거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좋은 라이에서 또 딱 한 클럽 작게 쳤습니다. 또 짧아요. 그럼 이제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할까요, 이제? 응? 본인 탓도, 뭐 속으로는 본인 탓도 하고, 왜 왔다 갔다 하냐. 아니면 또 이제 괜히 엄한 사람 잡는 거야. 동반자 탓도 할 거고, K 탓도 할 거고. 이 로프트 갖고 라이가 변형을 이해하시고, 그걸 접목시킬 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남 탓하시는 건 좋지 못해요. 절대적으로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것만 이해하면 내가 요것 때문에 거리가 덜 났구나, 거리가 더 났구나 라고 이해하시게 되시면 조금 더 플레이를 진행할 때도 멘탈이 좀 나가는 일, 멘탈이 무너지는 일이 좀 적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상 올리고 가시면 한번 공부를 하셔갖고 요럴 땐 요렇게 쳐야지, 요럴 땐 이렇게 쳐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왼발이 높을 때는 좀 훅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저주는 우측으로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왼발이 낮을 때는 대체적으로 좀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나는 편이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오저준도 좀 해보셔야 되고요. 다음 주에 뭐 그 라운딩 가게 되면 그때 실전에서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잘 기억하셨다가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드리면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스윙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